자, 호흡. 자, 유한. 들은 함수 첩진도 나옵니다.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수학은 그냥 다 함수야. 전부 함수야.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너네가 1학기 수학을 배우는 과정이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연관이 어떻게 되냐, 중3 가면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일단 이제 이것도 일단 수단이죠. 함수로 진입하기 위한. 이제 고1 가서 다시 이제 다항식 다시 공부하고, 문자화식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연계되고, 이제 여기 이제 추가로 3차 방정식도 할 겁니다. 3차 방정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방, 직방 할 건데. 직방이요? 예, 직선의 방정식, 그럼 원의 방정식. 이 모든 걸 싸그리 이제 어디로 가냐? 함수로 간다 이거지. 이게 다 fx가 갖다 붙이면 함수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고2 올라가면 지수 배우고, 자 로우 배우거든. 그리고 삼각함수 배워. 근데 이제 지수 배운 다음에 지수함수, 로우 배운 다음에 로우 함수, 이런 식이에요. 다 함수지 결국에. 사실 이제 수열이라고 좀 만만한 거 하는데, 사실 이제 수열도 함수로 치환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사실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교육청 시험들은 수열도 함수로 풀고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행렬도 있지만 행렬도 함수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행렬은 거의 기본적인 건 나오니까 지금. 그 다음에 고2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고2가 아니라 고2 2학기 때 미분 배우죠. 작분 배우죠. 형이 이제 이것도 결국에 함수에서 파생된 것들이래. 그럼 이제 주인공은 누구다? 함수다. 이게 메인 코스의 메인 요리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너가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자고 있다가 밖에 이제 막 비 내리고 번개 팍 우르르 하고 치고 그래서 네가 갑자기 놀라서 깼어. 이제 집에 불이 안 들어와. 정전이야. 밤인데 무서워. 근데 저기 저만 채서 어디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그래서 언니가 마치 이끌리듯 거기로 다가가는 거야. 공부하고 보면 다 그렇잖아. 그냥 가잖아. 굳이 했어.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상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지. 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가 투입구야. 너무 많이 본 남자다. 네. 많이 봤을 거예요. 투입.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이 배출구야. 그리고 이제 그 상자 주변에 각 수많은 숫자 카드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카드 하나를 집어서 여기 넣어. 그래서 딱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투입 인서트 했어 네가. 그래서 네가 3이라는 숫자를 여기 넣었대. 이렇게. 그랬더니 안에서
슝슝 뿌릉뿌릉 뻥뻥삥 샤사상 삐리리 사띠사띠 이런 소리가 나더니 뭐 불빛 반짝이는 소리가 나더니 삐웅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구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살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샬라샬라 뿡디뽕 하더니 또 12가 나왔어. 눈치를 챈 거지. 이 상자의 역할은 뭐다? 내가 어떤 숫자를 넣든 그 숫자의 3배를 만들어서 내뱉는 그런 상자구나. 맞죠? 근데 이 방 안에 요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상자들이 있어. 다 연산 상자들인 거지. 그래서 다른 상자에 넣으니까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옆에 있는 상자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이제 네가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이번에 2를 넣어봤더니 샤라샤뽕 뿌르르 호호호 뿌띠빠띠 한 다음에 다 숫자 나왔는데 이게 5가 나온 거야. 호호 좀 다르네. 뭐지? 무슨 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가 잘 모르겠어. 3을 넣었어. 예! 샤라샤라 뿡뿡뿡뿡뿡 뿡뿡뿡뿡뿡 하더니 8이 나왔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에서. 이게 아닌데. 되게 쉬워요. 네, 저 잘 보여주시게 10을 넣어볼게요. 이번 얘 10을 넣어줬거든. 샤샤샤 쭉쭉쭉쭉쭉쭉쭉쭉 띠뚜띠뚜띠뚜띠 두 자릿수로 오래 걸려요. 뚜띠뚜띠뚜띠 자, 그래서 29가 나왔어.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안에서. 모르겠어? 2배를 한 다음에 넣은 수보다 1이 정수를 더했어요. 정말로? 네. 이것도? 네. 2배를 했다고? 2배를 한 뒤에 그 값에다가 넣은 숫자보다 1이 적은 숫자를 더했다고요. 그러면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x 플러스 x. 그게 아니라 3배를 한 다음에 1을 뺀 거겠지. 예?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상자들이 있어. 어떤 건 이제 곱하기만 하고 어떤 건 나누기만 하고 뺄셈만 하고 더하기만 하고 뭐 제곱했다가 3을 빼고 막 등등등 엄청 많은 상자들이 잔뜩 놓여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네가 이제 뭐 했냐면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하는 거지. 이놈은 3배를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몇 개 쓰다가 지친 거야. 귀찮아. 그래서 이제 기산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한글을 문장을 많이 써야 되니까 글씨도 잘 못 쓰는데 뭐 이러면서 지운 다음에 좀 간략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네가 이제 나름의 약속을 정한 거지. 문자로 해서 약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네가 이제 여기 넣는 숫자를 너가 보통 우리 미지수를 x로 잡으니까 x라고 설정하고 x 알파벳 순서로 x 바로 다음에 오는 게 y니까 넣어서 나오는 숫자 변했으니까 너희를 y로 잡아. 나오는 숫자를.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그러면 곱하기 3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지. 들어간 숫자가 x고 나온 숫자는 y인데 y는 뭐냐면 y는 x의 3배입니다. 이렇게만 써주는 거죠. 여기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간 숫자 x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y로 적었을 때 얘는 y 이퀄 3x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지. 얘는 넣는 게 x고 결과가 y니까 3배를 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y는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 함수라는 표현이 한자거든.
한자 이게 먹음함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숫자고 숫자가 어디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 정확하지. 숫자를 넣었잖아. 이러한 연산식에다가 넣어서 나온 거죠. 근데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FUNCTION 읽어볼래? 펑션. 자, 펑크티온 이런 거 아니죠? 펑션. 자, 펑션이라고 뜻이 뭐예요? 함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뜻. 펑크스러워.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아니 이론은 잘한다며. 자, 이게 실제로 사전 찾아보면 작동 또는 기능, 뭐 동작도 좋고요. 명사로도 쓰이고 뒤에 이제 하다 붙여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다, 어떤 작동을 한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하고 이 작업이 마치 자판기처럼 돈 넣고 누르면 음료수 나오는 느낌처럼. 자, 내가 얘는 어떤 작동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는 연산상자에 했을 때 얘는 뭘 넣든 그거를 3배로 바꿔서 결과를 도출시켜주는 그러한 연산상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해? 그런 기능. 얘는 3배 한 다음에 2를 빼주는 기능이 있고 나는 3배만 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펑션이란 말도 제법 어울린단 말이지. 그래서 함수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맨 앞 글자를 많이 따잖아. 그래서 맨 앞 글자 따서 이 f를 따가지고 함수를 주로 너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가 어떤 기능, 작동을 하는 연산식이라고. 그 식을 우리가 너를 일단 f로 봐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너가 f고 그 안에 가로쳐서 그 안에 x를 넣었더니 걔가 y가 됐다. 요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y는 fx, y는 fx 입을 열고 얘기하는데 왜 fx를 y로 쓸 수도 있고 y가 왜 fx가 되느냐. 봐봐. x가 내가 넣은 숫자 어디에? 그 연산식에. 그 나온 결과를 우리가 y로 약속을 했으니까 정확히 y는 fx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서 그 fx는 결국에 뭐야? x를 넣어서 이제 얘가 연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 항상 3배로 만들어주지. 즉 여기서 fx의 진짜 의미는 뭐다? 즉 x가 뭐가 됐다? x가 3배가 됐어요. 3x가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아까 우리 y는 3x네. 그렇게 써도 되고요. y는 3x로 써도 되고요. 왜? 이게 다르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함수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 x를 식에 넣었어. 뭐가 됐어? 3x가 됐어. 이 느낌. 그 다음에 x를 넣은 결과가 y이기 때문에 너가 넣기 때문에 y는 3x 이렇게 xy에 써서 그 함수를 나타내도 된다 이거지. 괜찮아? 자, 이 느낌, 이게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구성인데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지. 자, 당연히 네가 여기에 어떤 숫자를 하나 넣는다면 나오는 결과값도 당연히 한 개겠지. 그치? 왜냐면 식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 fx.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네. 나중에 배웁니다. 이게 2차 함수라고 해. 함수긴 함수인데 얘가 차수가 2차라서 얘가 2차식이죠. 2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라서 얘 이름이 2차 함수인데 그럼 네가 그럼 여기 x 자리에 내가 5를 넣어볼게. 그러면 이 5를 어디다 넣으면 돼? 당연히 x에 넣으면 돼. 여기 모든 x에. 그럼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거 결과값은 15라고 할 수 있겠지. 동의해?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지. 자, 얘 어떤 연산식이야? 내가 뭘 넣든 간에 그 녀석을 일단 제곱을 한 뒤 그 녀석의 2배를 빼주면 돼. 별거 아니야. 그럼 f 별은요?
똑같아요. 얘는 이 별의 제곱 마이너스 2별이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함수 fx에 대해서 x자리에 내가 그 문을 넣어. 뭐가 돼? 문의 제곱 빼기 2문이겠지. 당연하지? 네. 뭐 그런 얘기야. 좋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x에 대해서 자 fx 값도 한 개로 나오겠다.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x로도 쓸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x 값 한 개에 대해서 y 값이 반드시 단 하나로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개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98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y는 fx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네. 당연한 일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사실 이제 관계라는 건 이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변화무쌍한 관계들이 있겠지만 이제 걔 가장 초반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정비례와 반비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죠. 정비례와 반비례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정비례는 이제 그런 거야. 같이 커져가는 느낌이고 반비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이야. 다시 말해, 너는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져. 예를 들어 y 이퀄 뭐 4x 이러면 x가 1, 2, 3, 4, 5 커질 때 y도 4, 8, 12, 16, 20 이렇게 커지지. 이게 정비례 관계야. 근데 이제 이런 거. 자, 이런 게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생각해봐. x가 1이면 y 얼마야? 12. 이런 걸 순서상으로 1,12 이렇게 써도 괜찮지? x가 자 3일 때 y는 4가 되고 x가 6일 때 y는 2가 돼. 자, x가 1, 3, 6 커지니까 y가 12, 4, 2로 줄어들었지. 이런 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소 관계가 바뀐다 해서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개념 확인에 첫 번째 한 개에 500원인 빵 x의 가격 y원. 자 그러면 x가 자 y가 이제 빵 가격이고 x가 빵 개수야. x가 한 개면 y는 500원. 한 개 x가 두 개면 1,000원이겠죠. 이런 식. 네. 그래서 세 개면 이제 1,500원. 함수 맞죠? 이거 함수 맞죠? 왜? x가 한 개에 y 값도 반드시 단 한 개로만 대응되니까 이 함수식을 쓴다 y는 뭐야? 500x 맞아? 네. 이렇게. 또는 말을 이렇게 써도 돼. fx는 500x 써도 되겠지. 자 2번 자연수 x의 약수를 y로 잡았대. 자 얘는 함수일 수가 없어. 여러 개. 그치? 자 2의 약수만 해도 1, 2 두 개 나온다고. 이러면 안 돼. 이런 대응 관계를 보이면 함수가 아니야. x가 한 개인데 그에 대한 y 값이 두 개 이상 복수개로 나온다? 그런 식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함수식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걸 그런 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x가 한 개에 대해서 y 값이 무조건 하나로만 나와야 함수고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5 이런 거. 자 얘는 일단 명백히 말하는데 절대로 함수가 아닙니다. 자 x 1일 때 y가 2도 돼. x 1일 때 y도 되거든.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방정식이라고만 얘기해. 그래서 참고로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참고로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1번에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y 함수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고 2번에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를 y로 잡겠대. 맞지 않아? 이거는 뭐지? 자연수 x와 6이라는 숫자의 최대 공약수야. 그러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하나로만 픽스되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 맞다. 3번 자연수 x의 배수를 y로 잡는데 아유,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함수가 당연히 아닐 거고 4번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로 잡겠대. 예 맞아요. 정확하고요. 5번에 넓이가 24 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 점 이거는 아 예. 식은 이거잖아. x, y는 24야. 자, 그럼 x, y는 24니까 이거 정비례야 반비례야? 맞춰봐. 반비례죠. 이게 반비례죠. 왜? y는 x분의 24니까 x 작아질수록 y 커지고 커질수록 y 작아지고. 근데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x, y 값이 언제나 하나씩으로 대응이 되네. 그치? 뭐 3 넣으면 8 나와야 되고 6 넣으면 4 나와야 되니까 함수가 맞다. 자, 1-1 함수인 거 전부 골라보세요. This is 그러면 이제 옆에 함수 값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별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근데 함수 하나 만들어 보자. fx가 2x 플러스 3 이런 함수가 있다. 참고로 이 함수의 이름은 당연히 1차 함수. 이렇게 하네. 자, 그럼 네가 한번 말해봐. f4 얼마입니까? 8x 더하기 3이니까 11이야. 네, 4이 8 더하기 3 11 나오지. 네. 이렇게 이 함수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x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온 이 값을 우리가 함수 값으로 불러요. 함수에 넣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함수 값으로 부르는 게 어색한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국에 x가 함수 값이야, y가 함수 값이야. y야. y 값이 함수 값이지. 왜? 이것이 뭐야? 이게 y니까. 누가? 너가 y라고. 얘가 y니까 11이 y 맞네. 즉 x가 4일 때 y 지금 얼마? 11 나왔다. 괜찮아? 만약에 너가 얘를 이 함수를 좌표변면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이 그래프는 실제로 그리면 직선 그래프거든. 그리면 반드시 4,11지 나겠지. 동의해?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보자. fx x분의 6 너에 대해서 자 x가 마1이면 자 함수가 얼마 나와? y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네, 그러면 그 표현 이렇게 되겠지. f 마1은 얼마? 마 6. 자, 그러면 f1은요? 6이요. 천재 f2가 3. 잘하고 있어요. 자, 필수문제 2번에 자 다음 함수 f y equal fx에 대해서 f2 값과 f 마상 값을 각각 구해봐라. 1번에 fx는 3x야. 그럼 당연히 f2는 얼마 나옵니까? 6이요. 네, 6 나오고 f 마 3은 마 3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 9 떨어지지.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x분의 8 이런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자 f2 값 자 x 2만 넣으면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 4 f 마 3은요? 3분의 8? 네, 정답. 자, 아래 함수들에 대해서 함수값 보여보세요. 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
했지만 옆에 이제 1차 함수가 등장했어요. 당연히 자 1차식 저거를 굳이 이제 y는 ax 플러스 b로 쓰는 이유는 이게 차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얘도 그냥 1차 함수예요. 너도 1차 함수 뭐 이런 것도 1차 함수. 근데 1차식이라면 이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항일 뿐이지 얼마든지 상수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4x 플러스 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복잡해봤자 이런 형태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a가 1이고 b가 0인 거고 얘가 a가 만이고 b는 0인 거고 얘는 a가 4고 b가 7인 그런 상황이겠지. 좋아요. 자 이때 이제 가로치고 a는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굉장한데 이거 거부 반응 없죠. 당연하지. 1차 함수라면 1차 식으로 구성된 함수가 1차 함수니까 반드시 이 함수식 안에 1차 항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0이면 다 같이 똑같아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진짜 0인 거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겠지. 얘도 함수다. 얘도 함수야. 얘도 함수인 건 납득이 돼요. 네. 왜죠? 아닌가? 자, x가 없는데. 자, 얘는 그럼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써도 되지. 맞지? y는 fx니까.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게 뭐라고? 그 이제 연산항세에서 도출된 결과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얘가 뭘 넣든 뭘 넣든 그냥 5만 나오고 얘를 넣어도 5가 나오고 100을 넣어도 5가 나오고 0 넣어도 5가 나오고 그러면 y값은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함수인 건 맞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를 나중에 고1 때 배웁니다. 상수함수라고 명명합니다. 왜? 항상 그 숫자만 나온다 해서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얘는 1차 함수고, 이런 애는 1차 함수고, 이런 애는 상수함수. 오케이. 자, 아무튼 1차 함수면 자 최고차항이 반드시 1차 항이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해 예를 들면 얘 1차 함수 맞아요? 네. 당연히 1차 함수 맞지. 네. 개수가 3분의 1일 뿐이지 차수는 1차 맞잖아. 오케이. 근데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런 거는요. 이차함수 적발. 자 얘는 굳이 말한다면 최고차항이 너니까 얘는 2차식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함수는 2차 함수겠지.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필수문제 1번 봐. 여기서 1차 함수인 거를 전부 골라라. 자 먼저 기억은 1차 함수 맞아요? 네. 니은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죠. 1차항이 아예 없으니까. 디귿 어때? 디귿? 디귿 계산해봐. 아니죠. 풀면 x 사라지지. 네. 리을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확신이 없어요? 맞아요. x 있잖아. 1차 함수 맞지? 미음은요? 미음. 전개하면 네,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2차항이 존재해버리니까 2차 함수네. 비읍 어때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자 이거 많이들 틀리거든. 방금처럼 저처럼. 자 선생님 있잖아요. 1차 함수 1차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렇게 x가 이렇게 분모에 있으면 우리가 일단은 제낍니다. 어디 가도 분모는 느낌이에요. 네, 어딜 가도 분모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관없죠.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그냥 얘 너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을 뿐이니까. 근데 지금 x 자체가 분모가 돼버렸잖아. 문자 자체가. 그럼 얘 이런 건 제껴요. 일단 제끼는데 그럼 얘는 몇 차 함수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
이게 몇차 함수인데? x분의 1차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고1 때 배우거든요. 유리함수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그럼 차로 얘기하고 싶다. 굳이 얘기하면 얘는 마이너스 1차야. 자, 생각해봐. 뭔 소리냐? 들어봐. 내가 이렇게 썼어. 뭐 3x. 자, 얘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요. 네. 그럼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관심 없고 얘를 보는 거야. 자, 얘가 1차 항이라서 1차 함수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x를 곱해볼게. 그럼 너 3x 제곱 되지? 몇 차야? 얘 몇 차야? 2차 2차지. 그럼 우리는 1차를 곱했더니 2차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어떤 1차식이 있다면 거기에 다른 1차식을 곱하면 반드시 2차가 되겠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이지. 봐봐. 예를 들어 3차식도 항도 만들 수 있잖아. 뭐 7x 제곱이 있대. 여기에 네가 x를 곱해. 그럼 이거 7x 세제곱 되지. 네. 지금 네가 2차에 1차를 곱하니까 자 3차 나왔지. 이게 지금 차수끼리 어떻게 더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잖아.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이 몇 차인지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 3차에 4차 곱하면 몇 차 나와? 7차 7차 나오지? 이 느낌. 3 더하기 3 7. 오케이 알았다. 자 여기에 내가 정확히 x를 곱해볼게. 자 뭐 이런 숫자 x분의 3에 있는데 x를 곱할게. 자 뭐가 돼? 4 4가 돼. 자 얘 몇 차야? 몇 차야? 2차 얘 몇 차야? 0차 0차지. 들어봐. 얘 0차지. 네 얘는 몇 차야? 1차 1차지. 그러면 자 너의 차수를 모른다 치고 너를 별이라고 하고 너한테 너를 더하니까 0이 나왔네. 별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너를 굳이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1차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 마1차다. 괜찮아? 그래서 x 우리가 주목한 그 x라는 녀석이 분모에 가 있다. 그럼 일단 제끼고 본다. 그래서 저렇게 x가 분모 쪽에 있으면 우리가 다한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리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배운다. 자 그러면 네, 내가 아니 쭉 풀어볼래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샌디 108페이지가 되겠네. 108 자, 입체 도형의 건답이 그리고 부피. 자, 입체도형 뭐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후. 일단 요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없어요? 네? 뿔때 없어요? 뿔 때까지. 자, 그러면 기둥에 대한 이제 사실 뭐 건나비는 약간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부피는 다 똑같아서 부피 기둥 부피 항상 어떻게 구한다?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요. 그렇죠.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고. 자, 뿔은 거기에 뭘 곱해?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요. 거기에 3분의 1 곱하면 뿔 부피 되고. 자, 혹시 구 부피 기억나? 뭐였지?
3분의 3분의 4 4. 파이 r 세제곱. 그럼 9 한정에서 9의 건널비는요? 네? 왜 건널비요? 4 2를 곱하. 파이 r 제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제 넓이니까 r 제곱으로 끝날 건데 그냥 원넓이에 정확히 4배가 된다라는 거. 9는 r 세제곱으로 끝나는데 3분의 4를 반드시 앞에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럼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문제들을 이제 대표 문제 위주로 한번 상이랑 대표 문제 위주로 한번 보자. 일단 109페이지에 자 1번 같은 거는 이제 건널비를 물어봤잖아. 건널비면 이제 지금 주어진 삼각기둥이 두 밑면의 모습이 사다리꼴이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보니까 뭐 당연히 풀 수야 있겠지만 푸는 방법에 대한 제고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여기가 3 그다음 오케이 여기가 5 자 그러면 당연히 겉넓이라는 것은 자 겉에서 만져지는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인데 면이 총 몇 개 있습니까? 6개요. 자 그럼 먼저 밑면 자, 밑면의 넓이 하나 구해보자. 자 한번 꺼내보면 이건 등변 사다리꼴이거든. 자 여기가 3 여기가 9 여기 5 그리고 높이라고 주어진 게 여기가 4cm야.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 얼마나? 24제곱센티미터요. 네 맞죠. 3 플러스 9에다가 4를 곱한 뒤 이제 2로 나누는 거니까. 자 근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48 위아래 더해서.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랑 너의 합인 48 적은 뒤 옆에 직사각형 4개의 합을 적을 건데 자 어차피 들어봐. 너는 5 곱하기 10이고 얘도 5 곱하기 10이고 앞에 있는 거는 9 곱하기 10이고 맨 뒤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10이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다 너네들한테 10을 곱할 거니까 얘들 미리 다 더해버려. 저걸 다 미리 더한 뒤 이거 전체 그냥 10 한 방에 곱해도 되겠지. 그래서 다음 이게 19에 20이니까 넌 220이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개 더해서 268이 되겠다.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단위는 제곱으로 맞춰주고 자, 옆에 4번 봐보세요. 4번에 보시면 상인데 모서리가 전부 3인 정육면체 5개를 쌓아서 만든 입체 도형이에요. 건널비를 구해라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면 뒷면 앞면이랑 뒷면 옆면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앞면이에요. 앞과 뒤의 모습은 이거지.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분명히 요런 모습일 것 같은데 납득이 됩니까 지금? 네. 오케이. 자 이게 위 and 아래.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그냥 요거만 있지. 이렇게 2개. 이게 양옆이야. 자 그럼 내가 확인됐겠지만 정확히 6개의 면이 다 지금 들어간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얘네들의 그러니까 너의 넓이 더해서 2배 때리면 되겠네. 됐어? 이해돼? 이렇게 가야 돼.
자, 모서리 한 개, 3이라고 그랬어. 아 진짜. 너도 3이야. 그럼 얘 넓이는 3, 3은 5, 9, 45지. 90. 2배에서. 자, 이게 봐. 얘가 9, 너 9잖아. 그 다음에 너랑 너가 9. 자, 반씩 튀어나온 거니 합치면 한 개짜리 9네. 그러면 3, 9, 27이니까 2배에서 54 맞아. 그 다음 얘는 9, 2, 18이니까 36 괜찮아? 더하면 답이겠지. 180이겠네. 맞죠? 90, 90에서 제곱. 자, 그리고 5번은 본인이 해볼래요? 5번. 바로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제곱센티미터. 네, 정확합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오케이. 넘겨서 110쪽 가보세요. 110번, 110번. 아니 110쪽 8번. 자, 8번 보시면 그 원기둥 작은 거랑 큰 거. 두 개를 겹쳐 놓은 형국인데 이것의 건널비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원은 얘의 건널비는 이 원의 넓이는 아무 필요 없는 거 이해합니까? 그치? 네, 오케이. 그냥 위에서 봤을 때 이건 뭐야? 너랑 너 더하면 그냥 이 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3cm 여기가 3이고 자 여기는 4고 추가로 여기가 이만큼이 6이고 여기가 8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원은 큰 사이즈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치? 위아래 그 다음에 얘 돌돌 피면 자 직사각형 하나 나오고 자 아래 너 좀 더 큰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은 66에 36파이니까 두 개에서 현재 스코어 72파이고. 자 지금 작은 거 요거 둘렀어. 그러면 자 여기는 4고 이 가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3이니까 6파이가 되겠지. 예. 그래서 64, 24파이고. 자, 이 친구 세로는 8cm고요. 자, 그럼 얘는 가로 길이 얼마인데 이거? 12파이요. 자, 6이 11파이다. 그래서 곱하면 96. 3개 더하면 되죠. 3개 더하면 띠리띠 삑삑삑 또또또 192파이 되겠네.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옆으로 가서 저거 13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13번 스타트. 13번 도전. 잠깐만. 190. 자, 시작했어요. 네, 18번 볼게요. 18번에 오른쪽 그림 뒷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 기둥을 재밌죠 이거? 좀 비스듬히 잘랐대요 이렇게. 아우. 자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8, 자 이게 6, 반지름은 현재 스코어 자 5cm. 자,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세상에. 저럴 수가. 어떻게 하죠? 아 몰라요. 사다리꼴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잠깐만. 딱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래? 그런데 약간 이런 거야. 원래는 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예를 들어 네가 자 원통형으로 생긴 컵을 들고 있었다. 근데 이제 기차 아니었어. 기차 안에서 이제 이 우유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안에 우유가. 자 무슨 우유? 사우 우유? 아 수학- 바나나 수학- 바나나 우유 맞아. 바나나 우유였어. 아니에요. 우유는 베스킨라빈스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맛이 최고예요. 뭐 하세요? 저는 우유라니까 지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액체라고 액체. 근데 들고 있는 그러니까요. 우유가 그런 맛이 있어요. 아 그래? 편의점에 팔아요. 진짜 편의점에서 네. 무슨 맛?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네.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맛.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만? 네. 아, 베리베리 스트로. 네 잠깐만.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맛 우유야? 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맛 우유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뭐 편의점 어디서 팔아요? 지금 팔걸요? 아 그래? 근처 편의점 판다고? 네. 찾아봐야겠다. 자 그러면 근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이 우유가 네가 이제 마시려고 하는 우유가 베스킨라빈스 이상한 나라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있을 수도 나중에 만들 수도 있잖아. 스트로베리와 함께 사라지다. 사라진 외계인 뭐 이런 거. 어우 맛있겠다. 엄청나게 많은 맛이 섞여 있는 아무튼. 맛있는 거 다 너무 똥이에요. 자 이거를 들고 있어서 외계인 봉봉, 네, 외계인 봉봉을 들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이 기차가 급정거를 하면 관성에 의해서 얘가 엥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순간 관성 때문에 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되지 않나요? 아니 봐봐. 그렇잖아. 인정? 얘는 가려고 하는데 멈췄으니까. 동의? 그게 이거야. 맞지? 그게 이거지. 동의해? 그러니까 원래는 어땠을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한쪽을 치우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 오. 자, 둘 다 7이었겠지. 인정해? 네. 너가 올라간 1cm만큼 얘가 1cm 내려오는 거니까. 즉 너와 너의 부피는 어떻다? 똑같다. 끝났네? 그래서 5, 25파이 곱하기 7 이게 답이에요. 동의? 예. 평균 갖고 하면 된다 이거지. 175파이 네. 몇 번이죠? 18번.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비쌀 듯. 엄청 많이 섞여가지고. 아니요, 똥돼요. 자, 그 19번 봅시다. 넘겨서. 자, 이제 입체 도형의 자 건널비 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자 이 녀석 넓이 2개 구하고 옆에 그냥 봐도 직사각형인 거 2개와 사실 지금 휘어져 있지만 피면 직사각형이 되는 녀석 이거 3개의 넓이 합인 거지. 그럼 얘는 당연히 지금 여기 5 너도 5 얘는 7이에요 둘 다. 이제 얘들은 문제가 안 돼. 자 이제 이 친구 보니까 여기가 5인데 여기가 72도래. 자 그럼 본다. 일단은 우리가 자 이 길이가 이 직사각형의 가로잖아. 동의? 자 그래서 너는 먼저 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자 5이 10파이에
자, 360도분의 72도인데 이게 약분하면 정확히 5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2파이가 됩니다. 누가? 너가 2파이. 여기는 여전히 똑같은 높이 7cm일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너의 넓이는요. 25파이 곱하기 또 너 5분의 1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너는 5파이지만 그게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2배에서 10파이가 되겠지. 너는 10파이. 10파이고 얘가 7이 14파이니까 둘 더해서 일단 24파이 때려받고, 자 너와 너는 57에 35 더해서 70.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건널비가 되겠죠. 그러면 자 본인이 지금 저기 옆에 24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24 하기가 이거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 보여요. 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잘했고 그 29번 볼게요. 29번. 자 그림 그려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육면체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6cm짜리 확대했는데, 근데 중간에 가운데에다가 정사각형 1cm짜리 정사각형 구멍을 다 뚫어놨대.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다 관통되어 있어. 인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멍 뚫린 부분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일단은 6을 세제곱해. 자, 216. 자, 이제 여기서 구멍 뚫린 부분을 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부터 해보자. 자, 이 구멍이 저기 뒤쪽 구멍까지 연결돼 있을 거라고. 네. 그러면 자, 이 구멍 부분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구멍 부분의 부피는 말이죠. 네. 6일 거예요. 그치? 이게 1이고 높이가 6이 정육면체니까. 자, 이걸 빼. 그러면 여기도 6이겠네? 네. 이렇게 저쪽 옆으로 나가는 저 구멍의 부피도 6이겠지? 네. 그래서 6을 3번 뺍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건데 겹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를 빼야 돼요. 겹치는 부분을 더해줘야 되겠죠? 네. 2를 더해요. 천재. 네. 그래서 정확히 자 18 뺀 다음에 2를 더했으니까 정확히 200으로 떨어집니다. 깔끔하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 36번 봐봐. 36. 자, 36번 같은 거 그냥 해보면 그냥 원기둥이니까 뭐 건널비 구하는 거 뭐 큰 문제 아니겠죠? 네. 넓이 구하면 되니까. 자, 이건 문제 안 되고 41번. 41. 41번 분명 이 친구를 싫다. 너를 축으로 돌리면 자 요런 도형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 변기통 옆에 있는 그 롤 화장지 모양인 거죠. 네. 구멍이 뻥 뚫려 있네. 엄청 기니까 약간 자, 키친타올을. 사실 이제 얘의 부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지금 자 뭐라 그랬어? 요만큼이 2cm인 거 보여 지금? 네. 그 다음에 이만큼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 부피 빼면 되죠. 즉 66에 36파이 빼기 2는 4파이 한 다음에 여기 높이 10 곱해버리면 답이야 이게. 답이야. 답이야. 이제 세제곱센치만 붙이면 이게 부피지. 근데 부피는 간단해. 문제는 건널비거든. 자 생각해봐. 이게 짜증이 나는데 분명히 건널비인데 왠지 속넓이 같은 느낌이 들어. 속는 느낌이야. 왜냐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위에 도너츠 2개는 괜찮아. 위아래 도너츠 2개는 괜찮죠. 자 66에 36파이 빼기 2는 4파이를
일단 2개 하면 되지. 위아래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쫙 펼치면 자 이게 6이니까 이만큼은 12파이지. 그래서 자 저 직사각형의 가로는 12파이. 아 세로는 10이니까 이거 120파이. 일단 잡았어. 괜찮죠? 현재까지. 잡았다. 근데 문제는 요 안에 있는 요거 이 안에 있는 원기둥도 그 손가락으로 만져지는데 그치? 그러면 그것도 건널비래. 아니 손가락 손에 속에 넣었는데 왜 이게 건널비야. 짜증이 나지만 아무튼 건널비래.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입체 도형의 공간에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만져진 거기도 표면인 거지. 표면. 넓이가 아니고 속넓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만 겉에서 만져진다 해가지고 건널비다. 그래서 자 그 작은 직사각형도 넓이를 구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될 테니까 2니까 4파이네. 그래서 가로 4파 세로 10 해가지고 너까지 더해줘야 된다. 선생님은 그럼 그림이 잘못됐네요. 사파이가 더 길어야죠. 왜요? 4파이가 10보다 네. 조용히 해. 자, 비밀이야. 그래서 32파이니까 64파이. 이게 40파이. 그래서 104니까 총 224파이 나오겠네요. 다 나와요. 예. 제곱? 세제곱. 자, 넘어가면 아 파이. 자 예를 들어 여기 뭐 42번 같은 건 쉽죠. 아래 사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 뭐 3개 더하면 4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사각뿔 별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원뿔에서가 이제 일단에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원뿔 하면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이런단 말이죠. 너를 주고 6 주고 여기 막 30도. 자, 뭐 여기 구해라. L 얼마니? 이런 거 풀잖아 보통은. 그래서 아니면 S 얼마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반지름 주고 중심각 주고 너나 너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자 어떤 말을 했어 내가.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안 주고 대신에 너를 주고 이런 식으로 뭐 12파이. 자 그리고 역으로 야 x 몇 도인데 이렇게 역으로 묻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여기서 49번 볼게요. 상위는 또? 자 모선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4배래. 자 그럼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밑면의 반지름 x로 두면 이 길이가 지금 4x인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너를 폈을 때 전개도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커다란 부채꼴이 하나 생길 거고 밑에 이제 원이 이렇게 생길 건데 지금 이 녀석의 반지름을 x로 뒀을 때 분명 뭐가 4x야? 이 길이가 지금 4x라는 소리죠. 동의? 이 모선이니까. 그럼 내가 너를 x로 뒀으니까 자 얘는 뭐가 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뭐라고 그릴 수 있어? 이 길이는? 빨리. x 2x 파이. 그렇지. 너가 2x 파이.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건널비가 180파이래. 즉 너 더하기 너가 최종적으로 180파이가 나온다는 소리지. 자 근데 그 180파이는 자 너 더하기 너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얘 넓이. 어떤 거요? 얘 넓이. 원 넓이. 하나 둘 셋. x x제곱 파이. 파이죠. 더하기. 자 이 친구의 넓이 s는 어떻게 2분의 1 L로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너랑 너를 곱한 뒤 2로 나누면 된다고.
즉 4x 제곱하기지. 동의? 네. 그럼 둘이 동료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해요? 동류 합리가 더하면은 5x 제곱파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둘 다 파이 꼬다리 날려버리고 180이 5x죠. 5x 제곱이죠. 네. 따라서 x 제곱이 36이네. x는 6.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하드. 본인이 그러면 53번에 눌러요 지금. 옆에. 오른쪽 흐린다. 이거 마무리 하고 보자. 지금 넓이의 비가 이게 오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넓이는 16파이죠. 여기 별이라고 둔다면 자 80파이는 2별 따라서 별이 40파이네. 자, 이 녀석의 넓이가 40파이. 자 근데 이게 4라면 자 이게 8파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8파이네. 그럼 이 친구의 넓이 S는 항상 2분의 1 R L이라며. 근데 넓이 S를 이미 구했다고 40파이. 그럼 40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파이잖아. 아하. 끝났네. 4파이니까 4파이 R이 너니까 R 10 나오네. 그래서 이 길이 10. 됐습니까?